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11월 이후 중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히토류 수출 허가를 평소보다 확연히 늦추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정부와 업계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브리핑에서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수출 승인 처리 기간이 통상 2-4주였으나 10월 말부터는 6주 이상 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례적인 지연 흐름을 인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행정 절차상 정상 범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고의적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히토류가 일본 제조업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소재라는 점에 있다. 일본은 전기차 구동 모터, 반도체 회로, 형성 장비, 배터리 양극재,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정밀 광학 장치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공정에서 히토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의 히토류 수입량 중 중국산 비중은 58.%에 달하며 특정 원소는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년간 재활용 비중 확대, 공급처 다변화, 국가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 허가 속도를 조절하기만 해도 일본 산업계엔 즉각적인 충격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일본 내 히토류 가공기업 일부는 12월 초 기준 재고 소진 예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5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하며 긴급 수급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이 더욱 긴장하는 이유는 중국이 과거에도 히토류를 전략적 압박 카드로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충돌 당시 중국은 일본으로의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그 여파로 일본 내 자석광학 산업 생산비가 단기간에 15.5% 급등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올해 4월에도 미중 관세 갈등이 격화되자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등 반도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과거 사례 때문에 이번 수출 허가 지연 역시 단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이번 사안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히토류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산업 전반이 즉각적인 충격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히토류 총수입량 중 중국산 비중은 58.3%이며 너디뮴, 디스프로슘 등 연구자석용 핵심 원소는 70%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온다. 특히 전기차, 풍력 터빈, 반도체 노광 장비, 정밀 광학 렌즈 등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들은 히토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히토류 사용량 가운데 약 32%가 자동차, 전기차 모터 제작에 사용되며 약 48%는 반도체 전자부품, 17%는 카메라 광학 장치로 들어간다. 이러한 산업구조 특성상 공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 뿐 아니라 비용 상승 압력이 즉시 증가한다. 실제로 도쿄의 한 히토류 가공업체는 12월 기준 재고 소진 예상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4.7주로 단축되었다고 보고했고 일부 업체들은 대체 조달선 확보를 위해 단가가 해보초초 20% 이상 높은 제3국산 히토류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이 긴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이 과거에도 갈등 상황에서 히토류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한 전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충돌 당시 중국은 일본을 향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고 그 결과 일본 내 히토류 가격은 한 달 만에 약 3배 급등했다. 당시 일본 자석산업 생산 원가가 평균 22% 상승했으며 일부 카메라 렌즈 제조기업은 6개월 이상 공급 차질을 겪었다. 이 사건은
일본에게 히토류 공급망의 리스크를 명확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올해에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자 중국은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해 전 세계 공급망 충격을 유발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지연 역시 단순한 행정 처리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신호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활용한 압박을 제기할 경우 일본 제조업의 생산 차질 규모가 최대 4,006조 엔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지난 5년간 재활용 기술 투자, 베트남, 호주 등 공급처 다변화, 국가 비축 확대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구조적 취약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일본의 히토류 의존도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상한 사례이며 공급망 리스크가 재확인된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여행, 문화, 수산물 분야까지 포함한 다층적 보복 조치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일본 경제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가 11월 말 발표한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이후 중국발 일본행 패키지 예약은 일주일 만에 57% 급감했고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는 12월 야무촌 1월 항공편 공급을 노선별로 20-32%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관광청은 해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일본 관광업계의 손실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17조 엔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가 지속되면서 일본 수산업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일본 해산물 수출의 22%가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4년 9월 일본산 수산물 대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홋카이도 어업조합은 냉동 수산물 재고가 2달 만에 2.5배로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일부 양식업체는 폐업 위험까지 거론하고 있다. 중국 내 공연, 문화 행사 취소 사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일본 아티스트 공연 10건 이상이 잇따라 연기 또는 취소되었고 일본 기업의 중국 현지 프로모션 행사도 불확실성이 커지며 일정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본만 타격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EUV 노광 공정의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해당 품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 반도체 공급망은 즉각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중국 내 반도체 기업 12곳은 12월 초 긴급 컨퍼런스를 열고 향후 3개월 내 일본산 소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1절 10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며 글로벌 기업 CEO 설문조사에서는 중국 리스크 증가가 가장 큰 투자 회피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역시 제조업 기반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도 경제 정치적 부담을 확대시키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가 단기적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해소될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가능성도 일본 내부에서 점점 현실적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출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산의 일본 경제안전보장상 발언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일본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의 2024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일본 제조업의 직접적 생산 차질 규모는 최대 4.6조 엔에 달할 수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반도체, 정밀 광학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베트남, 호주, 인도 등 대체 공급처를 늘려왔지만 이들 국가의 생산량을 모두 합해도 중국 공급의 1/3 수준에 그쳐 단기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중국 역시 히토류 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있다. 히토류는 중국의 대외 수출 경쟁력뿐 아니라 자국 제조업에도 핵심적인 전략 자원이며 지나친 통제는 공급망 불확실성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화해 외국인 투자 이탈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중국의 2024년 1내 10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신규 설비 투자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중국도 경제적 비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 통제가 쉽지 않은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레이더 및 군사용 전자장비 등 분야에서 히토류 의존도가 높으며 2023년 기준 한국의 히토류 수입량 중 53.55%가 중국산이다. 특히 배터리 모터용 너디뮴,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히토류 계열 화합물은 중국 오의 안정적 대체 공급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히토류 가격이 20% 상승할 경우 2차 전지 양극재 생산비는 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최근 우회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일 수출 구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일 갈등이 단순한 외교 충돌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며 한국 역시 히토류 재활용 기술, 비축 확대, 공급선 다변화화 전략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히토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한중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중일 갈등과 히토류 공급망 불확실성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 안보 환경 전반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24년 들어 본격 추진 중인 조선업 부흥 전략이 한국 조선업계에 구조적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조선 3사의 수주 잔량은 2028년까지 생산할 물량이 사실상 꽉 찬 상태이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한국조선업의 수주 잔량은 약 4,500만 CGT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고부가가치 선종 비중은 한국이 압도적이다. 국제조선 해운 분석기관 클락스리서치의 통계에서도 2024년 1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전년 대비 약 1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사의 감소폭은 4%에 그쳐 경쟁국인 중국 22%보다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중국이 주력하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발주가 크게 줄어든 반면 한국이 강점을 가진 LN선, 초대형 유조선 친환경 추진선 발주는 꾸준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5년 적용될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70% 안팎으로 글로벌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해군력 재건 및 대중국 견제 전략이 맞물리면서 한국 조선업의 반사익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조선 인프라가 지난 40년간 붕괴되면서 군함 상선 생산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며 2024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해군 프로젝트 협력 펀드는 동맹국 중심의 조선 생산망 재편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고성능 추진체 선체, 블록 제작, LNG 탱크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조선 인프라 보완에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될수록 중국 조선소의 잔량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한국의 고부가 선종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조선업계 내부에서는 단기 업황보다 정책 안보 기반 구조적 성장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LNG선 중심의 수익 회복세가 본격 매출로 반영되면서 재무 구조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국조선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 경쟁의 교차점에서 구조적 우위를 확보해가는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중공업은 기술 경쟁력과 미국 현지 인프라 구축 능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024년 10월 미국의 대형 조선사와 3자 협력 MOU를 체결하며 군함 상선의 일부 블록 제작과 설계 기술 교류를 포함한 생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해군 조선 인프라 확충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로 미국 내 조선 역량 부족을 동맹국 기술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실제로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퇴해 숙련공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조선업 숙련 인력은 1985년 대비 약 3% 감소했으며 고급 용접 블록 조립 기술 보유자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술 이전이 아닌 현지 생산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형태로 협력 구조를 설계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공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넘어야 할 규제적 장벽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존스법은 미국 내 항행 상선은 100% 미국산 선체 미국 조선소 건조 미국인 승무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 조선소가 미국 내 직접 건조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맡게 될 역할은 고정밀 블록 제작, 핵심 공정 설계, LNG 연료 시스템 및 친환경 추진 기술 공급 등 하도급 기술 협력 형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곧 제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조선 인프라 제거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은 동맹국의 기술력에 더 깊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해군 조선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수주 물량과 높은 마진 구조를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수익성과 기술 고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프로젝트 참여가 삼성중공업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숙련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은 현지 대학기술 교육기관과 협력해 조선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 생산 협력을 넘어 현지화된 조선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린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기술 경쟁력, 친환경 선박 설계 능력, 글로벌 생산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단기 수주가 아닌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